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지나간 명절은 즐거웠나요? 혹시 짜증나셨나요? 어떠셨나요?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 하죠. 한 번 오고 마는 명절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년 겪어야 하는 명절입니다. 편안하게 좋은 마음으로 지내보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명절 보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육이들을 보며 힐링합시다요. 오늘 영상은요, 보고 있기만 해도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만한 다육이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왜 갑자기 다육이를 소개하냐고요? 다육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초보 때 어떤 다육이를 들여야 하는지 알려달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육 생활하면서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다육이들을 선정했냐고요? 제가 오래 다육이를 키워보니 키울수록 이쁘고 마음이 가는 다육이가 있고, 또 한번 키워보고 다시는 안 품어지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키울수록 마음이 가는 다육이들은 묵어가면 묵어갈수록 더 이뻐져서 나도 모르게 같은 종류의 다육이들을 2개, 3개, 여러 개 품어도 자꾸 또 품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다육이가 따로 있겠죠. 여러분들도 특별히 좋아하는 다육이가 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가장 좋아하는 다육이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셔요. 그럼 소낙비의 마음을 훔쳐간 다육이들을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 아이입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다육인데요. 이 아이들 이름은 먼노입니다. 다육맘이시라면 먼노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실 듯 해요. 이렇게 묵으면 입장이 달달한 고운 색감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다육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먼노는 얼굴 하나짜리도 이쁘고, 이렇게 군생도 이쁘고, 군생에 철화가 같이 있는 모습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육이다 보니 주책을 부렸나 봐요. 이제 이쁘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먼노는 국민이라 키우기 어렵지 않지만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면 여름에 물을 아껴야 하는 다육이에요. 모든 다육이들이 여름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먼노는 여름에 물 조절을 잘 하시며 키워야 합니다. 여름에 물 주실 때 입장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가게 특히 조심하시고요. 먼노 사랑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들도 먼노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 아이는 라울입니다. 라울은 다육이과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묵으면 분홍분홍 옷을 입고 통실통실한 게, 게다가 달콤한 향기까지 안 이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셔요. 너무 예쁘죠? 라울은 아마도 하나 이상씩은 다들 품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데다가 가격도 국민이라 안 키울 수가 없는 다육이죠. 라울은요, 물 좋아하고 햇빛도 아주 좋아합니다. 주의하실 점이라면 라울은 추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위에 유난히 약한 아이니 잘 보살펴 주시고요. 라울은 이렇게 묵을수록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지요. 물들기 전에는 이렇게 녹빛을 띄우고요. 달달하게 물든 게 더 이쁘죠. 여러분들도 정성으로 물들여 보셔요. 그리고 기분이 꿀꿀할 때 라울에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하시고 코를 대보셔요. 달콤한 향기가 꿀꿀했던 기분을 싹 날려줄 겁니다. 지금까지 라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메치스입니다. 소낙비가 참 좋아하는 미인이죠. 아메치스는 이뻐서 미인이 아니고 다육식물 종류인 미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인 중에 가장 이쁜 다육이라고 생각하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는요, 덜 묵으면 입장 크기가 좀 크지만 묵을수록 입장이 동글동글 알사탕처럼 변하는 다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어떨 땐 한 알 똑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맛보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는요, 자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영을 만들며 이쁜 모양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쁜 수영을 만들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미인을 이쁘게 키우고 싶으시면 배양토에 마사 비율을 높여서 심으셔요. 영양분을 박하게 줘야 미인이 정말 미인이 됩니다요. 미인이 되려면 사람이나 다육이나 고생을 해야 이뻐지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네 번째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다육식물 벤바디스 알고 있는 얼굴인가요? 벤바디스는 키우기 무난한 다육이 중 하나죠. 아직 자신이 없는 초보님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다육입니다. 벤바디스는 묵으면 이렇게 달달한 핑크톤으로 물이 든답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요런 아이들은 얼굴 하나짜리보다는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군생을 키우시는 게 더 이쁘답니다. 벤바디스는요, 물도 적당히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합니다. 물만 잘 준다면 별탈 없이 자라는 다육이에요. 얼굴 수가 많으면 하엽을 떼어주는 게 좀 고생이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쁘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요. 다섯 번째로 이름도 멋있는 나나옥구민이입니다. 다육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다육이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이쁘죠? 나나옥구민이는 많이 묵으면 입장이 진분홍으로 물이 든답니다. 또 묵으면 산딸기처럼 입장을 오므리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죠. 얼굴 하나짜리보다는 군생으로 키우면 더 이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나나옥구민이는 입장이 그리 두꺼운 아이가 아니라서 물을 아끼면 하엽이 많이 질 수 있어요. 적당하게 물질하며 키우셔요. 이쁜 나나옥구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이트 그린입니다.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화이트 그린이는 아마도 모르시는 다육맘들은 없으시죠. 그 정도로 유명한 다육인데요. 화이트 그린이는 생긴 모습이 밤하늘의 별 같아서 우리 다육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육입니다. 예전에는 인기만큼 몸값도 참 많이 거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대열에 합류했네요. 예전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고요? 놀라지 마셔요. 이 작은 얼굴 하나에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했답니다. 정말 비쌌죠. 그때 그 시절에는 얼굴수 많은 화이트 그린이 대품을 품고 계신 다육맘들은 모두의 부러움 대상이었죠. 허나 지금은 국민이가 되어서 누구나 쉽게 대품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화이트 그린의 특징은요, 해마다 분질을 해서 얼굴수를 2배 또는 3배로 늘린다는 게 가장 매력이랍니다. 키우면서 얼굴수 늘어나는 재미도 솔솔하죠. 얼굴수 작은 아이라도 몇 년만 데리고 있으면 금방 풍성한 대가족이 되죠. 화이트 그린이도 키우기 무난합니다. 물 좋아하고 여름에 강한 햇빛만 피해주면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아직 품지 않으신 다육맘들이라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으니 적당한 아이 품으셔서 해마다 분지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길요. 일곱 번째는요, 수연입니다. 수연은요, 꽃보다 더 이쁜 다육이랍니다. 저도 수연을 참 좋아라 하는데요. 다육이 수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수연 키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수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시청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키워본 결과 키우기 무난합니다. 수연은 물을 좋아하죠. 적당하게 물질을 해주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들은 물을 너무 굶기면 이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키우시면서 어떤 다육이들이 물을 좋아하는지 물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며 키워보시면 훨씬 재밌답니다. 어떤 다육이들이 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다음 카페 소낙비 다육에 들어오셔서 많은 고수님들께 물어보셔요. 정성으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물질 잘 하셔서 예쁜 수연과 오래 함께 하시길요. 여덟 번째는 홍매화입니다. 자랑 한번 하고 갈까요?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홍매화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홍매화 절정의 미모는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이쁘죠?
저는 홍매화가 묵으면 꽃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묵고 물이 잘 들면 꽃보다 더 이쁜 다육이 맞죠? 홍매화 특징은요, 웃자라고 키가 크게 자라는 다육이에요. 그러니 심으실 때 영양분이 적은 배양토에 심어주셔요. 영양분 적은 배양토는 마사 비율을 높여 섞은 배양토인 거 알고 계시죠? 키우시면서 물도 많이 줄이시고요. 그래야 땅딸막하게 이쁜 모습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9번째, 백봉입니다. 제가 다육생활하면서 백봉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 어느 회원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 백봉의 아름다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묵은 백봉이 수영을 만들며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연분홍 색감으로 물이 들고 입장은 짧아져서 마치 장미를 꽃꽂이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전 그렇게 이쁜 백봉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백봉도 그런 모습이 될 날이 있겠죠?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백봉이었습니다. 10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실 아이는 블루엘프입니다. 이렇게 물든 블루엘프의 모습은 우리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다육이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블루엘프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입장도 짤막해지고 입장 끝에 물듬도 아주 진해집니다. 이 아이도 아직 완전하게 물이 든 아이가 아닌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입장 끝에 빨간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 빨간 입장 끝 모습이 더욱더 빨개지면 우리 다육맘들을 뒤로 넘어가게 만든답니다. 정말 이쁜 아이죠. 볼수록 아주 이쁘네요. 블루엘프는요,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 배양토의 마사 비율을 높여서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쁘게 자라면서 물도 잘 든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 소낙비가 추천하는 다육생활 하면서 꼭 한 번은 키워봐야 할 다육 종류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이미 시청자님들이 품고 있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다육이들을 이미 키우고 계시나요? 또 어떠한 한 종류의 다육이를 여러 개 키우고 계시나요? 전 중복으로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다육이는 라울과 화이트 그린입니다. 라울은 향기도 나고 묵을수록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서 많이 데리고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머리수가 많아지는 재미로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은 어떤 다육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다육이가 인기 가장 많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